골드팟.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필수템, 세계 최초의 플레저웨어 기술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1가정 1보급이 시급하다는 삶의 질 수직 상승 아이템, 전설의 우머나이저와 함께합니다. 우머나이저는 한국 공식 온라인몰 우머나이저.io에서만 2년 무상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여자의 Y존 토너 Perfect Y. 넌 아직 청결제쓰니? 난 토닝한다? 당신의 Y존 pH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페미닌 티슈 인싸템 Perfect Y. 당신의 라이프스타일 이제 Perfect Y가 케어해드립니다. 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한 번은 MBN 동치미에서 한 코너로 시댁에 들어가 살까요? 하는 고민에 고스톱 외치더라고요. 오 대박. 지난 추석에는 JTBC에서 사연을 입력하세요 고스톱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라고요. 맛집도 아니고 원조집이야.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영원한 여포 오지랖 누나 유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빨 영빨 목소리빨로 무장하고 동생들 구제해주러 온 무당 누나 방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들의 영원한 누나 너 편을 들어줄게 미쿵 누나 김미연입니다. 우리 거 듣고 아이디어 가져갔니?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가져갔나? 우리 홍보되고 좋은 거 아니야? 널리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고 있는 누나들이 깔아준 판 고스톱. 그래도 우리 거 제일 재밌다는 자부심으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원조집이니까.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누나들이 깔아준 판 고! 스톱! 저는 35살 이은남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커플로 만나 9년 연애하고 결혼한 동갑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 3년째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 누나 아내는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에는 게으르고 돈 쓰기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게 친정으로도 제 돈이 많이 흘러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거 어머니께서 아시고 폭발해서 결국 헤어지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아내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진 건 아니다 보니 제가 외롭거나 쓸쓸할 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째 연애하듯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다시 합치던지 아니면 놔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거 아닌 것 같다고요. 누님들 전 어쩌면 좋을까요? 외롭기도 하고 이 여자 아닌 다른 여자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다시 어머니 아내 사이에서 전쟁을 치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 팍 터질 것 같아 나 지금. 이 동생이 내 열받아서? 앞에 섰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열받았어? 왜냐면 되게 말 같지 않지 않아? 이게 엄마가 친정 빚 좀 갚아주고 뭐 친정에 뭐 돈을 해줘서 그 빚을 갚고 있다고 폭발해서 이혼을 시켜? 뭐 마마보이야? 요즘 너무 아직 저기 말도 안 되지. 만약 입장 바꿔놓고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야,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거기다 돈을 꼬라 박아. 그러면 친정 엄마가 나서 이혼시키겠냐고. 이게 친정 부모도 그러니까 처가도 내 부모고 시댁도 내 부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왜 초반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결혼하면 전 여자친구 엄마를 끊어야 돼. 이게 전 여자친구를 못 끊어갖고 지금 양다리 까고 있는 거. 어휴, 너무 화난다. 나 오늘 좀 기분 나빠. 되게 안 좋다 기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계속 만나고 있을 거면 전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 엄마가 헤어지라고 한다고 헤어지네. 이분은. 그러니까 대단하네. 엄청 마마 보인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하잖아. 여자가 또 이제 그러니까 그거 얼티메이텀을 준 거잖아요. 나 뭐예요? 퀴즈 하나 내도 돼? 또 뭐예요? 얼티메이텀 뭘까요? 그 뭐예요? 알려주면 안 되지. 얘 퀴즈예요?
나 이제 영어만 나오면 영어만 나오면 실눈으로 날 째려봐. 아니야. 그냥 뭐 영어 합시다요. 네네. 지금 이 여자는 와이프는 뭐 이제 엑스 와이프긴 하지만 얼티메이럼을 준 거예요. 얼티메이럼 골라라. 네. 둘 중에 네. 뭐 왜 대답해요? 아니야 이거 아, 나 정확한 그래요? 대답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요? 그러지? 네네네. 나 모르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얼티메이럼 줬어. 응?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 고민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3년 어떻게 만났냐고. 사랑해서 좋아해서 계속 만난 거잖아. 9년을 연애했대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엄마 컨트롤 안 되니? 9년 연애하고 3년 2년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고 그리고 3년째 만나고 있다고.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총 얼마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10 14년? 4년째 함께 하고 있는 거지. 35살인데. 어. 그러면은 20대 초부터 지금까지 쭉 간 거지. 그러니까 엄마랑 거진 비슷한 시간을 좋아했어. 그렇잖아. 거진 이혼해야 돼 엄마랑. 엄마랑 헤어져. 제발 좀. 어우 진짜. 요즘 이런 남자들이 너무 많나? 그러니까 나 왜 지금 사람이 이렇게 다들 마마보이 그게 이렇지? 지금 화가 나는 게 내가 좀 아까 영원한 동생들의 편 막 이렇게 나를 소개했는데 이러면 별로 이 동생 편 안 하고 싶어. 미안하지만 이거는 나는 그러네. 아, 진짜 속상하다 그냥 괜히. 그 여자들 조건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결혼 조건 중에 첫째 딸 아닐 거. 동생 줄이줄이 많이 달려 있는 첫째 딸 아닌 여자. 아 남자들이 보는 여자들의 조건. 그래? 그래? 왜냐하면 친정으로 돈 많이 가고 첫째 딸들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들을 지키거나 동생들을 돌본다는 거지. 근데 입장 바꿔놓고 됐을 때는 자기네들은 받고 싶을 거잖아. 그 남자도 장남 싫어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첫째 딸 아니에요? 장녀죠. 장녀지. 동생들 줄줄이 돌보고 있는? 가족도 돌보고 뭐 한 20 몇 년 가장으로 살았죠. 이거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경우가 딱 됐을 때 구성 누나는? 근데 여기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친정으로 돈이 흘러갔다고 표현을 했는데 친정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그 와이프의 이제 부모님 계실 거잖아요. 근데 뭐 과일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 그 집 식구들이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방을 얻어줬어. 뭐 이런 걸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친구 말대로 뭐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친구 말대로 돈 쓰기 좋아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그거 뭐 여자의 또 이제 뭐 사치 뭐 낭비병 뭐 이런 것과 같이 함께 됐을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뭐 지금까지 빚 갚고 있으니까 억울하겠죠. 남동생 입장에서는. 그러나 헤어지고 다시 계속 만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이 친구도 외로우니까 아내를 만나는 거잖아요. 전 아내를, 전 부인을. 근데 이 상태에서 합쳐봐야 또 이 상황이 또 생기거든. 그치 엄마랑 또 싸우지. 근데 전 솔직히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동생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마음 먹고 9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근데 뭔가 준비가 안 됐던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해서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와이프를 꼭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이 헤어지는 타이밍에 있었을까 싶어. 그럼 네 돈 내 돈 하는 게 난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냥. 또 이 부분 또 억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만나기 전에 빚이 없었는데 아니 근데 뭐 그게 갑자기 억울할 빚이 일인가? 5천 1억이 생겼으면 또 뭐 억울할 일이에요? 어차피 네 돈 내 돈 부부잖아. 근데 반대로 남자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빚졌을 때 여자가 가버리면 이 남자 어떤 기분이 들까? 나쁜 년이지. 그러니까. 근데 왜 남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나쁜 놈 아니야? 똑같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 눈에는 그 게을고. 상황이야. 와이프 때문에 빚을 져버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빚이 지면 이혼하고. 어떠냐 이거지 내 말은. 응? 어차피 부부잖아.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가 되는 건데 내가 내 남편의 돈을 썼다고 해서 그게 이혼을 할 정도가 되냐 이거지. 저는요. 그게 억울할 일이냐는 거지 내 말은. 시어머니가 막 뭐라고 했겠죠. 뭐 돈 간수 잘해라. 왜 자꾸 빚을 내 가지고 친정 집에다 돈 갖다 주냐. 뭐 이런 약간 불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또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 그냥 이유 없는데 뭐 용돈 쓰시라고 대출받아서 목돈을 갖다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간에서 정치를 잘하는 남동생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눈에 예쁘고 아름다고 사랑스러운데 왜 헤어져? 그거 내 말이 그거야. 이게 무슨 뭐 빚은 엄마 보기에는
싫을 수 있지. 그치 엄마가 엄청 구두셀 수도 있어. 그럼 엄마 보는 눈에 이 세상에 어떤 여자를 갖다 놔도 똑같아. 싫지. 싫은데 본인이 결혼했고 본인이 예쁘잖아. 근데 왜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했다고 또 덥석 이혼하는 것도 뭐고 결혼은 승낙을 받고 했나? 그러니까 난 지금 되게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서 남편을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남편이 여자 돈 쓰면 억울할 수 있잖아.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억울해하지 않고 남편 같이 쓴단 말이지. 그렇진 않죠. 맞아. 근데 왜 그럴 때는 그게 아무 말 없는데 여자가 감히 남자 돈을 갖다 친정으로 가? 친정으로 가면 어떠냐고. 반대로 친정에서 언젠가 받아서 쓸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 이제 뭐 겨우 2년 살고 3년, 5년 만에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됐다는 난 좀 기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것도 얘가 생색을 내는 것도 되게 얄밉고 남자애가. 무슨 생각을? 결국엔 생색인 거지.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됐고요. 자기가 빚 갚아준 거에 대해서 되게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내가 번 돈 내 거 아니에요? 결혼했잖아. 내가 번 돈 내 거고,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내 거고 부모님 돈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돈이잖아. 이제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우리 오빠 용돈을 주더라고. 근데 학교 다니는 오빠니까 난 돈 벌고 있는 20대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힘들게 벌었는데. 내가 오빠 용돈 주려고 돈을 번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랬었어. 사건 사고도 되게 많았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준 돈이면 그게 내 돈이에요? 이제는 아빠 돈이지. 아빠 돈이에요. 아빠가 아빠 돈 거 뭘 하든.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거야. 상관할 바가 아니었던 거야. 바로 그거지. 나는 이 엄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거에 이 동생한테 화가 난다는 거지. 굳이? 근데 난 좀 이거 이상하다. 왜냐면 이제 저 케이스는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고 저는 뭐 10년 별거를 1년 반 결혼 생활을 했고 정리하자면 10년 별거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한 3년 전인가에 정리를 했어요. 서류 정리를. 오래 걸렸다. 네, 서류 정리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애기 아빠를 이제 만나는데 이렇게 뭐 좋아서 만나 이건 아니고 외국에 유학을 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서로 같이 그 법무사 법무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공증 서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보기도 하고 뭐 학비도 같이 내줘야지. 뭐 이렇게 뭐 선거 뭐 이런 거 회장 선거 오래 있어가지고 또 굿도 해줬어요 얼마 전에. 뭐 굿도 해주고 뭐 필요할 때 3년에 한 번씩 자기가 이제 또 선거해야 되니까 뭐 판세가 좀 불리하니까 뭐 굿도 달라면 또 굿도 해주고 그래요. 서초동에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정치인들이 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정치인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감정은 아닌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우유부단의 극치인 것 같아. 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저는 얼굴을 보고 실제로 저희 애기 아빠는 지금도 가끔 저한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아는데 저는 칼같이 그걸 잘라요.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야. 자, 봐봐요. 와이프가 합치던지 아니면 놔달라고 하잖아. 그럼 지금 35이면 여자가 계속 이혼한 남편을 이렇게 만날 수는 없거든. 맞아. 새 그거 살던가 그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어머니와 어떤 갈등을 겪더라도 그럼. 나를 선택하고 나랑 같이 살자. 그리고 좀 서로 이제 소원한 관계가 생기더라도 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럼 나냐 어머니냐 선택해달라는 얘기도 돼. 이게. 근데 놔달라고 하는 건 계속 이 관계로 가면 이 남편이 이 남동생이 너무 이기적인 거야. 그 친구도 결혼을 할 수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단지 그냥 자기가 외롭고 뭐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라고 계속 만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면서 머릿속에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잖아. 나쁜 놈이네. 어떡하지? 그닥 막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빚은 갚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에 여자 명의로 된 거 대출 받아서 빚 지금도 갚고 있고 그동안 만났는데 빚이 끝났나 보다. 아내가 나는 헤어지자고 이거야. 하는데. 아니 빚을 갚고 있잖아. 여자도 계속 만났을 거 아니야. 응? 여자 계속 만났잖아. 그러니까 빚이 끝났나 봐.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빚 끝났으니까 나 놔줘 이러는 거 그러면 아니야? 여자가 나쁜 년이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여자는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헤어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니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진짜 제가 본 중에 세 커플 정도 왜 무슨 소송 때문에 이혼하거나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 가짜로 봤어.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도 그런 근데 사람 그 봤어. 사람들 이혼한다? 결국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슨 총장님이 저기 여자 총장님이었는데 시댁에 무슨 그걸 지고 다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혼을 했는데 딸이 4인가 5인가 아기가 4인가 5인가 있었고 남편이랑 이혼을 가짜로 한다고 그러면서 파티처럼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 행사를 벌였거든요. 이혼하는 걸?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제 부부 모임에 많이 못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티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뭐 친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그분이 그 빵에 들어가셨어요. 여자분이 이혼을 하고 정식 이혼을 하고 빵에 들어가고 그분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빵에 들어간 거야. 대박이다. 그래서 시댁 쪽에 무슨 뭐 비자금이나 뭐 이런 거 안 걸리고 그 2년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봤는데 여자분이 너무 예뻐진 거야. 빵에 들어갔다 오면 그렇게 예뻐지나? 할 게 없으니까 운동하고 피부 관리했나? 아니 나이가 그때 들어갔을 나이가 시윤이 가까워서 들어갔거든. 근데 나왔는데 진짜 원래도 이목구비 예쁜 사람이었는데 살 빠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되게 야해졌더라고. 그러더니 초등학교 동창하고 바람이 요번에 났어? 결혼했어요. 바람난 게 아니라 근데 바람난 게 아니지. 왜냐면 이혼을 하고 있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뭐 그러다가 그냥 헤어진 거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는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 그치. 만날 수 있어. 근데 법적으로 다시 정리가 안 되면 이 여자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냥 만났겠어? 한 2, 3년을? 엄마한테 눈치를 이빠이 보면서 만났을 거야. 뭐 같이 만나고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갔을 거고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엄마 전화도 앞에서 못 받았을 거고 여자한테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줬을 거란 말이야. 전쟁이래죠, 전쟁. 그냥 엄마랑 살아. 그러니까. 뭘 고민해. 엄마 때문에 이혼했는데 결혼한 와이프도 버렸는데 뭘 고민해? 엄마랑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스티파이를 하고 있잖아. 얘는 정당화를 하고 있단 와이프를 말이야. 또 만나서 또 빚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빚지지 말고 정당화를 그냥 하는 엄마랑 거야. 살아. 여자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 근데 다 핑계로 들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자기가 전쟁을 치른다 그랬는데 전쟁이 뭐예요? 싸움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거고 싸우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있지 얘 지금? 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그냥 지낼 박쥐.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야. 얘가 엄마랑 싸우든지 얘가 아내랑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둘이 그냥 싸워. 옆에다 놓고 둘도 안 싸우는데 자기 혼자 마음속의 전쟁인 거지. 이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오래 갈 것도 없다 이거는. 누구 편을 들거나 내가 엄마 편이니까 뭐 아내를 안 만나거나 아니면 아내 편이니까 엄마를 안 만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싸워서 이거 이기거나. 아니야. 맞아. 이거 계속 보면 내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 계속 그래도 가면. 우리가 고수업을 시작한 지 지금 15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욕이 나올 것 같아. 난 뭐 편이 가야 이런 되기 애가 다 때문에. 있냐 이런 애가. 아니 그냥 욕으로 끝낼까 그럼 우리 계속 욕 막 주갈 해줄까 그냥. 주변에 이런 상담 사례는 없어요, 문학나? 상담 오면 때리지. 이런 애들 상담으로 어이없게 이런 남자애가 오는 거야. 남동생이 만약에 왔어. 전보러. 난 때릴 것 같아. 진짜 죽일 수도 무슨 없고. 정신 차려라 얘야 이러면서. 일단은 뭐 점은 봐주겠죠. 그 뼈를 때리겠지. 이게 사람이냐? 이러면서. 근데 뭔가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무당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남동생이 중간에 있고 뭐 어머니가 이제 있고 아내가 있다라면은 이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하고 아내는 맞는데 어머니하고 아내는 사실 안 맞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하는 살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평범해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한국에서 좋을 수가 없는데 불편한데. 게다가 이런 상태면 또 자 우리가 시어머니 입장이야. 만약에 이제 미국 누나나 오지랖 누나 아들이 있어.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이제 며느리가 계속 생활비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 그래서 해버리고 싶지. 극적인 이제 예를 드는 거야. 1,000만 원씩 써. 근데 뭐 둘이서 살면서 아들이 700번인데 1,000 써. 많이 써봐야 더 죽여버리고 싶지. 그렇지.
700 못 벌걸? 30대에?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쓰는데 계속 한 달에 500씩 뭔가 빚이 늘어.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자칫적으로 빚을 알고 진 거잖아. 보니까 응.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친정에 뭐 물건 사서 보내고 뭐 사서 보내고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 또 그쪽 게다가 입장에서 또 보면 억장 터지네. 대출 받아가지고 그 뭐 아버지가 사업을 했든 뭐 어디 다단계 돈을 쏟아 부었든 뭐 했든 돈이 갔다르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여자랑 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야, 애 그렇지. 생기기 전에 헤어져. 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또 이만큼 나를 또 도와주거나 또 받쳐주는 남자가 없었으니까 뭐 세상 나가가지고 이혼한 지 3년인데 3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뭐 친구들 얘기도 듣고 했을 거 아니야. 누굴 만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 남편을 잡고 싶을 수 있어. 그렇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죽일 년이지. 엄마가 보기엔 내 아들이 호구구나. 완전 볼 수도 호구지. 있지.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결혼 생활 앞으로 10년이 간다고 그래봐. 그 10년이 갔는데 우리 집 팔아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치. 내가 사준 집을 며느리 빚으로 다 털 수 있는 거야. 그냥 퉁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도 있죠. 우리 어차피 뭐 우리 올케랑 남동생 안 들을 테니까 우리 올케가 남동생하고 지금 같이 결혼을 사는데 올케에 버는 돈은 다 친정으로 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을 주지도 않아. 걔는 용돈을 주는 것조차도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게 발발발 떨어. 근데 얘네가 아기를 갖고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아까 얘기를 하려다 내가 말았던 게 올케가 딸을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좋은 일 해줬다. 애를 더 걔네들이 좀 돈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애를 또 입양을 했어.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며느리 편을 들어줬어. 신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쟤도 왜 저러지? 지금 우리 올케는 돈을 다 내고 있단 말이야. 그 친정 엄마 아빠 집값, 생활비, 막 전기가스 다 내주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불평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엄마 아빠 생일 때 우리 엄마 이럴 때만 돈을 찌글찌글 쓰고 요즘은 좀 올랐대. 예전에는 무슨 날이 되면 10만 원씩 주더니 요즘 20만 원을 준대. 물가가 올랐으니까 조금 더 줘. 상승률을 좀 그리고 생각해야지. 남동생이 미안해서 가서 그로스리 가서 이제 채워놔 준대. 엄마 아빠. 그게 다야.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엄마 이제 최근에 그 얘기하더라고.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안 온대. 며느리가 아예 안 온대. 근데 걔 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약사라서 잘 바쁜 거야 스케줄이. 근데 엄마가 지금 얘네 10년 넘었는데 한 번도 컴플레인을 안 했는데 최근에 안 온다는 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더라고.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걔 돈을 용돈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때? 그랬더니 엄마가 뭐 지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치. 어때? 이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사실 나는 신우구나. 나는 참 신우구나. 아니 근데 난 내 남동생만 잠깐만. 생각했구나. 돈이 아까웠거든. 나는. 미국에 계시죠 엄마? 엄마 미국에 아빠가 있는데도 안 오는 거지 그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데도 안 오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도 돈을 열심히 해서 버는데 걔네 돈 버는 거가 다 친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엄마 너무 외롭겠다. 지금 내 맘 알아주는 딸도 한국에 나와 있지. 아들은 그치, 뭐 아들대로 데릴 맘 사이가 안 있지. 알아주는 딸이 하나 더 있으니까. 맘 안 알아주는 딸이 하나 걱정을 있고 시키니까 덜 외로울 그리고 거라고. 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괜찮은데 아빠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신우니까 아깝더라고 나는. 내 남동생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상반되는 거야. 근데 내가 뭐가 달랐냐면 우선 우리 엄마 아빠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선 남동생의 중심을 되게 잘 잡았어. 얘가 딱 와이프 편을 들어줬어. 그럼 된 거지 뭐 각자 사는 건데. 그런데 와이프에 얘가 이렇게 다 갖다 바치는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가 아니야. 우리 올케는 입양아야. 대박. 멋있다. 입양한데 자기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보호하는 게 거잖아. 우린 되게 이뻤어. 그래서 넘어가 줬는데 나는 이거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 서운하지 않아? 속상하지 않아? 그리고 또 너무나 힘들게 키운 아들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딱 며느리한테 홀랑 뺏긴 느낌 들지 않아? 거기에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안 줘. 괜찮아. 엄마가 한다는 말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네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 싸우지 그래, 않고. 그렇게 생각해.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야. 여기서 이 동생한테 화가 나는 건 동생도 자기 입장을 탁 주관을 세우지 못했지만 엄마 역시 아들을 결혼하고 떠나보내지도 않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와이프도 돈을 막 쓰는 애야. 이 남자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보진 못했어.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관점에서 돈을 막 쓰는 애인지 아니면 그 엄마의 관점에서 막 쓰는 애인지 몰라. 어떻게 보면 다 A, B, C 다 문제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주장은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 주장을 확실히 못한 남동생이 잘 잘못했다는 이거 거지. 왜 주장 못하는지 알려줄까요? 마마 보이니까 아니, 미국에서는 집 안 사주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미쳐서 집을 왜 사줘? 지가 사야지. 한국은 집 사주잖아요. 아들 가진 부모가 집을 사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야 2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집 사줬는데 이런 말도 못하냐? 이게 있어요. 그럼 난 집 가져가세요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 누나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받고 잘라. 자, 남동생이 계시잖아요. 남동생 있잖아요. 미국에. 부모님이 집 사줬어요? 아니죠. 안 사줬죠. 그리고 남동생은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가 두렵겠냐면 저러다가 이제 집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사준 돈 다 날라가게 생겼네. 내가 준 돈. 다 날라가면 이 아들이 만약에 다시 결혼할 때 뭘로 결혼시켜요? 다시 결혼을 또 재혼시켜야 돼. 왜냐면 재혼시킨다고 하면은 또 남자 쪽에서 집을 사줘야 돼.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해요. 젊은 친구들이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은 보통의 그냥 어떤 풍토가 그래. 한국은. 그러니까 이 남동생도 만약에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뭐 둘이서 원룸 같은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 근데 엄마가 집을 다 장만을 해줬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엄마 볼 면목도 없고 솔직히 또 이제 뭐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다 뭐 며느리 미워서 한 얘기지만 뭐 틀린 말이면 반박을 했겠지. 근데 실제로 빚이 생겼고 빚을 계속 갖고 있고 누구도 좋게 볼 며느리는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 겁나 부자야 남자가. 남자가 겁나 부자여가지고 너 아빠랑 이 집에 있을래? 아니면 너 저기 호적파서 나갈래? 이러면은 나가는 순간 홀로리 혼자인 거야. 약간 그런 조건으로 무당 누나가 지금 얘기를 하면 그죠. 얘는 지금 엄마는 돈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되고 사랑은 사랑대로 또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남자애가 엄마 아빠가 사준 이런 얘기가 없고 지 돈이래잖아. 만약 이제 한국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건데. 35살이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진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시골에서 소 키우고 농사 지시면서 돈을 못 대줬어요. 시골 부모님이나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부모님들 같으면 이런 주장을 못 해요. 안 해요. 나는 아까 저기 미국 누나 얘기 듣다가 그 생각이 났어. 우리 오빠 대릴 사이 비슷하게 갔거든요. 우리 집이 딸 넷에 오빠 하나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각자 살잖아 서로들. 근데 오빠가 결혼한 새언니가 큰 딸이고 밑으로 딸이 셋인가 둘인가 딸 셋이야. 딸만 셋. 그러니까 여기 딸 넷이 더 있는데. 아이고 근데 오빠가 처제들도 다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먹여 살린다기보다는 거의 그 집에 와 있었던 것 같아 처제들도. 그러니까 왜 객지에서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집을 사도 그쪽으로 옮겨가서 살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다. 근데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서 참 새언니 결혼 잘했다. 이 생각을 했지. 새언니 결혼 잘했다. 새언니 결혼 참 잘했다. 쟨 참 노났네. 그 생각을 했지. 오빠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효도할 곳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있으면 그쪽에 하는 만큼 안 했을 거니까 미울 텐데 그게 아니니까 별로 그냥 어른한테 잘하니까 결혼 잘했다. 그리고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못한 걸 이쪽 부모님들한테 잘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똑같이 미웠을 것 같아. 헤어져야지 그러면. 그럼 뭐야? 봐봐요. 1학년 때 꽉커플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9년 연애했으면 지금 저기야. 지금 학교 14년이야. 졸업하고 직장생활 5년 하는 동안 5년 하는 동안 집을 살 돈을 모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설정이고 아까 미국 누나한테 말씀드린 건 그냥 한국의 보통의 가정에서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 집을 사주는 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상을 할 수가 법적으로 있어요. 이혼했어. 이건 놔야 돼. 그럼 법적으로 이혼했으면 3년 동안 만났다고 하고 지금 여자애가 놔달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법적 관리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야. 여자애도 대단하네. 3년 동안 만나줬네. 빚을 덜 갚았잖아. 지 빚을 남자가 갚고 있는데 만나면 줘야지.
그건 그래도 양심이지. 나쁜 기집애라면 안 만났지. 이거조차도 새로운 남자 만나서 다음으로 넘어갔지. 그럼 넥스트 인연이 하고. 영웅인 건가요? 나는 우리 정해요? 고스톱 한번 갈까요? 더 할 것도 네, 얘기도 네. 없어. 아니 이게 파다 보니까 양쪽이 이해는 가요. 이해는 돼. 어. 100%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것을 두고 본다면 내가 지금 결혼을 살다 보니 나도 예전에는 결혼 전에는 무조건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부부는 정말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라면 우리가 무촌이라는 말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등 돌리면 남이야. 그러니까 등 돌리면 남인데 함께 할 때는 하나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네 돈 내 돈이 없고 네 거 내 거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그치.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커서 네 거 내 거 거예요. 돈도 네 돈 내 돈이고 네 차 내 차였었어요. 근데 그거 그거 공유하지. 요즘 공유 경제시죠. 아 내가 별로 남편 없어서 돈 쓰니까 좋죠. 유일하게 남편. 내가 요즘에 없어서 남이 벌어다 주는 돈 드니까 좋지? 좋아. 네네네. 그렇게 남편이 물어보딥디다. 네. 좋아.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감사함을 알게 된 거예요.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더 존경심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얘기합시다. 속사정 우리. 얘기할 수 네네네. 있겠지만 네. 저는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었던 거고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만의 이유가 혼자 있었어요. 계획이라는 게 기획실에 너무 오래 있었어.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여기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는 stop. 스탑이 맞다는 거죠. 여기서 남자애가 바꿔갖고 네가 내 돈을 다 들어먹어도 괜찮아. 내가 엄마한테 너 무조건 바람막이 해주고 너를 막아줄게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stop. 무당 누나는 그냥 와이프 손잡고 뭐 결혼식 다시 하고 이런 거 따지 말고 그냥 강원도로 도망가. 그냥 감자 농사 짓고 이러고 살아. 뭐 그럼 유네미 같은 딸이 날 때. 그냥 그렇지 뭐 쌍꼭대기에서. 사랑하면서 그냥 거기 살다 보면 또 어떻게 사라질 거야. 요즘 그 귀농하면은 농촌에서 그 살 수 있는 자금이 정책 자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 토마토 빚이에요. 아니요 안 갚아도 되는 돈 네. 있대요. 내가 나 여자가 돈 며칠 전에 주겠다. 그래? 들었어. 그거 좀 알려줘. 우리가 저기 우리도 귀농하자. 나도 토마토를 기동할래 그러면. 저 충청도 어디에 가면 그 저기 토마토 농사를 한 1년 지면 안 갚아도 되는 대두산 돈 아니야? 아 진짜? 거기 혹시 막 땅. 안 갚아도 되는 돈이 한 2억 나오더라고. 오 와우. 그래? 그래가지고 저 진짜 지금 우리 피디 입 떨어졌어. 충청도로 갈까? 충청도 나 충청도 반 아니 50% 진짜 충청도인데. 눈먼 그 땅을- 저기가 많대. 많대. 땅을 만약에 땅을 사요. 요만큼 사. 응. 요만큼 사고 여기다 토마토를 진짜 농사를 지면 이것도 누가 사가냐? 다 수매를 해간대. 그 저기 국가에서. 팔 대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아니, 토마토 무슨 국가에서 대저 토마토 대전가? 충청도 대전가 보다. 야 이따가 아닌가? 얘기해줄게요. 잠깐만. 알려줘. 그럼 다 우리 엄마 몰리면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 불러야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토마토를 농사 지면은 하우스 한 동 뭐 이렇게 한 동당 뭐 얼마가 나오는데 2천만 원인가 2,500원 같으면 뭐 얼마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1년 농사 지면 한 4동만 져도 1억이잖아. 근데 1억 원어치를 이제 수매를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치, 농사를 져놓으면 누가 사갈 사람이 이미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한 1년 지나면서 이거 토마토를 지으라고 이미 처음에 초반부터 돈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5억이 나왔다. 그럼 그중에 2억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네. 3억 3억은 갚는 거죠? 3억 원 이제 뭐 계산 속았어. 계산 안 돼. 아니 봐봐요 여보 예, 여보세요. 예. 5억을 빌렸는데 그래서 양심껏 고해요 2억은 스톱이에요. 지금 토마토가 중요해. 우리 동생이 갚아야 고스 그러니까 중요해. 도망가서 토마토 농사를 지어라 지어라. 이 얘기지. 그렇지. 3억은 갚대. 그럼 2억은 보내? 갚지 그리고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토마토 농사를 짓든 강원도 가서 감자를 하든 귀농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어머니한테 돈 보내드리고 용돈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간장게장 막 이런 거 김치 담았고 오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러니까 필요한데 지혜가 귀농하는 거잖아. 이걸 도망가는 거지, 산속으로. 엄마가 아들보다 수십 년 더 살았는데 엄마가 설득이 되겠어? 일단 사고를 치고 손주를 낳고 애기랑 살다가 엄마한테 용돈 보내드리고 애기가 없구나 지금. 애가 없는 것 같아. 네, 애 용돈을 낳으면 좀 보내드리고 힘들겠다. 애기를 보는 순간 엄마가 이제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거니까 그 작전을 잘 전략을 세워서 나는 고했으면 좋겠어. 진짜 20대를 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35이면. 귀농해 귀농해. 저는 토마토 농사 쳐. 전 스탑.
나도 스톱. 왜냐면 여자가 빚을 다 갚았어 지금. 여자가 넥스트 이러고 있어? 여태까지는 자기 빚을 갚아줘서 만나준 거야. 양다리 거쳤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역시 오지랖 누나 어, 다워. 지금 말하는 그냥 게. 저기 이제 너의 사랑은 빚 갚은 걸로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해봐야 또 빚을 질 거야. 또 빚을 져서 또 빚을 갚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여자는 네가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스탑해. 근데 여자애가 의리는 있다. 빚 다 갚을 때까지 만나줬네. 양심이지.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양심. 근데 너무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바람이긴 하지만. 네네. 바람이긴 하지만 남동생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그 주대?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중심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와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구독자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요즘에 그거 네네.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주셔요. 사실 저 읽는 재미 쏠쏠해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생각 못했지? 어떤 분들은 응원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 의견 다 좋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네. 팍팍 올려주세요. 공감 의견 주신 분들께 일주일에 한 명씩 뽑아서 맞나 이거? 네네. 일주일에 한 명 맞아? 네네. 다시. 2명 주려고? 아니 저기 우머나이저는 15만 원 상당 우머나이저는 한 분밖에 못 드려요. 공감 의견 주신 분들 일주일에 한 명씩 뽑아서 15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많이 네.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누나들이 깔아준 판 고스톱이었습니다. 누나 파티는 여성의 건강한 즐거움 우머나이저 홍콩 과자. 뽀얗고 뽀송한 나만의 Y존 케어 인생템 퍼펙트 Y. 당신을 위한 광고 앱 누구나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돈 벌 때 어디 없나? 누구나 앱 다운받고 100% 캐시 받자. 포인트가 팍팍 쌓이는 누구나 앱. 각 업종별 카테고리와 위치 기반 서비스로 골라보는 리워드 앱.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편리하게 돈 버는 누구나 앱은 구글 스토어 iOS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앱 다운받고 앱테크 성공하세요.